자, 이제 이번에 대한 다른 방법, 다른 증명 방법으로 한번 더 증명해 볼게요. 자, 처음 n개의 홀수들의 합에 대한 공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첫 번째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1, 그 다음은 1 플러스 3, 그 다음은 1 플러스 3 플러스 5, 그 다음은 1, 3, 5, 7의 합, 이렇게 해서 홀수들만 더해 나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 더했다, 두 개 더했다, 세 개 더했다, 즉, n은 하나, n은 두 개, n은 세 개, n은 네 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하기 위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n에다가 몇 번째인지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오게끔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 1이 들어갔을 때, 즉 1일 때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3까지 더해주고, 3일 때는 5까지 더해주고, 4일 때는 7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135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수열해서 생각하면 2n-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1이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1이 들어가면 1이 만들어지죠. 2가 들어가면 3이 만들어지죠. 3이 들어가면 5가 만들어지네요. 4가 들어가면 8에서 1을 빼니까 7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마지막에 더해지는 숫자를 2n-1이라고 생각해주면 결국엔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n에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1부터 1까지의 그냥 합, 그러니까 1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요거 나오죠.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n에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3이 되니까 1부터 3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1이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5까지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 요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의 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네요. 즉, n까지의 n번째까지의 홀수들의 합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식을 우리가 앞에서, 즉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쓴 이 플러스, 그러니까 합에 대한 식을 시그마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2k-1이라고 하고 k 시작을 뭘로 할까요? 1부터 시작해주면 자, 1을 넣었을 때 1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3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합에 대한 노테이션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더 풀어서 써보면 자, 수열의 합에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식을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나눠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하는 거하고 k라는 것을 항마다 더해서 나중에 2배 하는 건 사실 똑같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밖으로 꺼내도 된다. 왜냐? 여기에서 기호를 보면 k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밖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텀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이미 증명을 했죠.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소리예요? n까지 더하라는 소리죠. 1부터 n까지의 합. 우리가 예제 1번에서 그것의 합에 대한 식이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증명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쓸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텀은
1부터 n까지 1을 더해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데,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냥 1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부터 1이라는 숫자를 k가 1일 때도 1인 거고, k가 2가 돼도 1인 거고, k가 3일 때도 1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더해라? 어디가 될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가 될 때까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지금 n개가 있으니까 n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되니까 n제곱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fn이라고 하는 이 값은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4가 됐고, 세 번째는 뭐 9가 됐고, 네 번째는 16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의 결과가 결국 n의 제곱이 되더라. 그쵸?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식을 이용했고, 그것은 앞에 예제를 이용해서 또 전개가 되었고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1번에서 지금 1부터 n까지의 합,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어떤 k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합, 이것을 풀어서 쓴 게 이런 형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자연수의 합에 대한 공식은 예제 1번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식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에 대한 합은 뭐가 될까? 즉,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형태의 합은 뭐가 될까? 이것하고 k 세제곱의 합은 또 뭐가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여러분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한 번 더 써보면 k가 1부터 n까지 k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즉 자연수의 합 n까지의 합이고 그것의 결과가 2분의 n 더하기 1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 k제곱의 합은 뭐가 될 것인가? 자, 즉 이걸 풀어서 쓰면 뭐냐면 k가 1일 때 1의 제곱이 되죠. k가 2가 되면은 2의 제곱이 되죠. 3이 되면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n이 되었을 때는 n의 제곱이 된다. 이것의 합이 이제 어떻게 위에처럼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이것부터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우리 3제곱, k 플러스 1의 3제곱 계산하면 k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k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k 세제곱 더하기 3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식에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이 k 세제곱을 빼줄게요. 양변에서 k 세제곱 빼주면 우변은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만 남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k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k가 1일 때 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1을 다 집어넣으면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k가 2가 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좌변이 되고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k가
n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n일 때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쭉 나열한, 즉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쭉 나열한 이 식을 다 더해 볼 거예요. 자, 다 더하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 봅시다. 자, 변변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다 더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좌변에서는, 자, 이렇게 두 개만 보더라도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상쇄가 되죠. 없어져요. 자, 그리고 예상하건대 그 아래에 있는 숫자 k는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식의 첫 번째 텀과 아래에 있는 식의 두 번째 텀은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없어져요. 지금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없애면서 이렇게 마지막 여기까지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주르륵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것은 좌변에서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남겠죠. 자, 그리고 우변을 보면 우변은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이 n개 더해져 있으니까 n이 더해진다라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텀을 이제 정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텀 다 더한 거 생각해 보면 앞에 공통적으로 3이 다 곱해져 있죠. 그래서 3은 묶어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그쵸?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값을 다 더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3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 즉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기호로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좌변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쓰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서 1을 빼는 것 이렇게 될 것이고요. 1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텀만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3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k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k의 합은 우리가 앞에서 예제 1번에 의하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 n을 더하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자, 이렇게 자연수 제곱의 합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3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자, n의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에서 마지막 두 개의 항을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항 k제곱의 썸.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양변을 이제 3으로만 나눠주면 깔끔하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3분의 1로 나누고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거 3 곱하기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n의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그리고 n제곱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그러면 더했을 때
2분의 3n 제곱이 되죠? 그리고 n이 있는 항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n에다가 여기 항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이니까 빼주고 거기에다 n을 뺀다. 그러면 3n 마이너스 n은 2n이고 거기서 2분의 3n을 빼주면 2n이 2분의 4n이니까 2분의 1n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3하고 여기 분모에 있는 2를 곱해서 6으로 통분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텀 3분의 1 n 세제곱은 뭐가 될까요? 6분의 2n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두 번째 텀 정리하면 6분의 3n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텀 하면 6분의 n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분자를 n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묶어내게 되면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6분의 n에 뭘로 인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2n하고 n, 1하고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순서를 좀 바꿔주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제곱에 대한 합에 대한 공식일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식, 즉 첫 번째 우리 예제 1번에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낸 이 값하고 지금 k제곱에 대한 합에 대한 결과 이것도 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k 세제곱에 대한 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도가 될 것 같은가요? 자, k제곱, 즉 제곱으로 표현된 것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으면 k 플러스 1을 취하고 그 다음 차수 세 번 3을 제곱해서 결과를 뽑고 거기에서 나는 이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머지들은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계산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의 합을 더 이제 구하고 싶다. 그럼 뭘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k 플러스 1의 4제곱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다 변변 더해주고 나면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만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k 세제곱에 대한 합은 뭐가 되냐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3번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모든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n제곱까지 더한 것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것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즉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은 의미 아니기 때문에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라 라고 하면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써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자, 시작이 뭐냐면 n은 0부터 시작돼요. 우리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예제 2번은 처음 1개, 2개, 3개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제 2번에서의 n은 사실 1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였죠. 근데 지금 예제 3번을 보면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라고 보면 되겠죠. 즉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값이 성립하는가잖아요. 그러니까 n은 0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그래서 자, 좌변을 보면 1부터 2의 n제곱까지 더하는 것인데 2의 n제곱이라 함은 여기서 2의 0제곱이 되고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좌변은 그냥 1인 거예요. 왜냐? 1부터 이 숫자까지 합인데 그게 그냥 1인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좌변, 우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에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0 더하기 1제곱에서 1을 뺀다. 그래서 2의 1제곱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서로 같은 값이네요. 즉 left hand side가 좌변하고 right hand side 우변하고 서로 같은 값이 나왔어요. 즉 n은 0일 때보다 참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n이 k일 때 뭘 한다? 성립을 가정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된다라는 걸 보이기만 하면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나요? k일 때 성립이 된다. 그 얘기는 n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참이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k제곱까지 더한 것, 그것이 뭐와 같다?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것과 같다. 자, 이게 true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변을 한번 봅시다. 좌변에서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k제곱까지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k 플러스 1제곱에 대한 항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추가해보자. 그랬을 때 1부터 2의 k제곱까지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 1, 2, 2의 제곱, 점점점. 자, 즉, 첫 번째 항에서 2를 곱해서 2가 됐고, 2에서 2를 곱해서 2가 됐고, 즉, 공비가 2라는 소리예요. 이만큼씩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인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생각하면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그러면 2의 1제곱부터 k제곱까지 하면 k개니까 거기다 1을 추가해서 k 더하기 1개. 거기에서 1을 뺀다. 이거였죠, 식이. 그리고 지금 추가된 항을 더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이 항은 1분의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더하는 셈이 되는 거고 똑같은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과 2의 k 더하기 1제곱을 곱하게 되면 총 2의 k 더하기 2제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1을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자, 좌변은 뭔가요? 좌변에서 시작한 걸 보면 사실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뭘 의미하죠? k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1부터 2의 1제곱,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 했더니 자, 이것이 참이 된다는 걸 보이려면 자, 이 자리에 바로 k 더하기 2가 들어갔을 때 이 식이 되면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하는 걸 보이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한번 싹 집어넣어 보면 자, 왜냐면 k일 때 성립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 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k 대신에 k 더하기를 넣었을 때 좌변을 생각해 봤더니
쭉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은 지금 아예 모른 상태로 그냥 무시하고 쭉 계산을 한 거죠.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변에 있었던 값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하고 같잖아요. 그쵸? 맞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쵸? k 대신에 k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2에 k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떡하니 나왔죠. 그쵸?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n은 k인 걸 가정해서 그 사실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사실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가정한 사실이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했다. 즉,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 이미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랩텐즈 사이드에서 보면 이만큼 여기까지의 합은 이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등식의 이유를 쓰자면 n이 k일 때 성립 가정. k일 때 1부터 2의 k제곱까지는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 합을 그냥 바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물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미 가정한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가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써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엔 이게 된다. 그래서 우변에다가 이것을 대입한 결과랑 같으니 이것은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모든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이때 n은 정수이고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연습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실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뒤에 보시면 예제 4번부터 예제 8번까지 예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도 써보고 다른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